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마리오네트인데요.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상당히 얼굴의 광대뿐만 아니라 얼굴의 라인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덜 먹어 보이고요. 훨씬 밝은 얼굴의 형태로 돼요. 지금 되게 우울하잖아요, 얼굴. 봐, 우울하다가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지목할 수 있는 부분은 얼굴 셋 중에 어디일까요? 하안면. 하안면입니다. 인상을 결정할 때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곳 중에 하나가 하안면입니다. 그 중에 하안면에 생기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오네트? 오케이. 자, 지금 우리 PD도 마리오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오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마리오네트인데요. 근데 이 마리오네트가 생기는 이유를 보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자, 여기는 되게 뿔뚝하게 올라와서 딱 붙으면서 쭉 떨어지거든. 그래서 요 선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마리오네트의 부분인데요. 꼭두각시 인형 알죠? 끈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막 이렇게 하면 막 움직이는 말을 할 때 이 부분만 이렇게 탁탁탁탁탁 움직이니까 이 부분에 선이 딱 있죠. 입술을 보시면 저의 아름다운 앵두 같은 입술을 보시면 입술에 위로 당기는 근육이 있고 옆으로 당기는 근육이 있고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은요,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무표정할 때가 제일 많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문 탁 열릴 때 사람들하고 마주칠 일이 있죠. 그럼 그때 활짝 웃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집중했거나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럼 그때 표정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입술 형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집중하고 있고요. 되게 입술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근육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는 힘을 훨씬 더 이쪽을 당겨서 올려줄 수 있으면 그 근육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부터 예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운동입니다. 바로 뭐냐면 입꼬리 올림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소리 썩 쏘질 때나 되게 비웃을 때 이렇게 탁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잖아요. 요렇게 탁 당기는 근육이 있죠. 요 근육이에요. 옆으로 당겨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근육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도 당겨지면서 위로 살짝 올리는 근육이어서 최대한 입을 끝까지 옆으로 당깁니다. 옆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자, 이거를요 15초를 합니다. 하나, 이렇게 딱 풀면요 엄청 얼얼하죠. 엄청 얼얼하죠. 이거를요 그렇게 하고 10초에서 15초를 쉬고 다시 또 15초를 하고요, 10초에서 15초 쉬고 다시 15초를 합니다. 자, 그럼 몇 번 하는 거? 3번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요 이 근육의 힘이 되게 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운동, 바로 요 입꼬리를요 광대에 걸어준다는 느낌. 큰 광대 근육, 작은 광대 근육이 입꼬리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끌어올려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 아까처럼 당겨볼까요, 앞으로? 그냥, 그렇지. 더. 자, 됐죠? 당겨지죠? 이렇게 당겨지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어때요? 얼얼하죠? 엄청 얼얼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얼얼하다는 건 제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위로 올리는 것을 좀 더 당기는 방법인데요. 자, 꼬리를 광대 이런 식으로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느낌을 크게 돌려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렇죠. 살짝 느낌을 하면서 위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딱 겁니다. 그러면 약간 표정이 이상해지긴 하는데요. 자, 요 이상해지셨지만 요 상태를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내려보세요. 자, 와, 뻐근하죠. 엄청 뻐근하죠. 자, 이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되게 풀린 느낌인데?
그렇죠. 이게 되게, 근데 이게 뭐냐면, 요렇게 수축시켜줘서 올리는 근육인데, 그 근육을 힘을 많이 쓰면 어떻게? 근육이 두꺼워지겠죠.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광대가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얼굴 전체가 상당히 V라인 쉐입으로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얼굴의 광대뿐만 아니라 얼굴의 라인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가 덜 먹어 보이고요. 훨씬 밝은 얼굴의 형태로 돼요. 지금 되게 우울하잖아요, 얼굴. 하기 전. 봐, 우울하다가 네. 네. 방금처럼 이렇게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요 위로 당기는 거. 그래서 옆으로 당기는 이 입꼬리 올림근을 자극시켜주는 운동과 큰 광대 근육, 작은 광대 근육, 이 두 가지를 계속 운동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15초 하고 10초 쉬고 15초 하고 10초 쉬고 15초 하고 이렇게 3번씩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신다면 좀 더 하셔도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하면 좀 얼굴이 되게 얼얼해지는 느낌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시면요. 저는 평소에 늘 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혼자 있을 때 잘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있으면 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처지는 부분들을 예방해 주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턱에 턱에 힘 주면 어떻게 돼요? 오돌토돌이잖아. 그래서 이거 자갈턱처럼 생긴다고 많이들 하시죠. 턱 끝에 있는 근육이라 해서 멘탈리스머스를 턱 끝근이라고 합니다. 또 이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턱 끝근은요, 어떻게 보면 딱 유일하게 턱 아래에서는요, 위로 올리는 근육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올릴 때 여러분들 입꼬리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자, 이걸 올리면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표정이나 말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이 근육을 써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 써야지 한다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다가 갑자기 이 근육을 쓰는 게 보이면 사실은 이 부분은 보톡스를 이 부분에 좀 맞아주시는 게 좋아요. 3개월 간격으로 맞는 분도 계시고 그보다 더 오래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톡스를 조금 맞으면 그 힘이 좀 풀리긴 합니다. 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이 끝부분이 있어요. 이 근육의 끝부분. 여기 딱 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양손으로 꾹 누릅니다. 누르고요. 아래로 쭉 당깁니다. 아래쪽으로. 자, 그렇게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청 시원해요, 이거.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그 끝에 말고 조금 더 아래쪽 이제 뼈에 앉는 그 바로 위쪽 부분에 다시 똑같이 눌러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눌러만 주시면 돼요. 꾹 눌러주세요. 자, 이것도 15초를 합니다. 그리고 놓아주시면, 자, 여기 있는 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피부 표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표면을 톡 당기니까 자갈처럼 이렇게 톡톡톡 들어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꾹 이렇게 눌러주고 마사지 해주면 그 힘이 계속 수축을 받았던 힘이 좀 이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너무 경직되고 힘이 좋아져 있던 부분들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상당히 이 부분이 부드럽고 편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마리오네트에 대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리오넷을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제가 짧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마리오넷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근육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걸 보톡스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는 근육의 힘을 보톡스를 딱 맞으면 이 힘이 풀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올라가는 힘이 강해지겠지. 자,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 승무원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조금 더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이 간혹 늘 웃어야 되는데 조금만 웃어도 활짝 웃게끔 보여주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얼굴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살짝 보톡스만 맞아도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니까 되게 밝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맞는 보톡스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보톡스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반드시 이 근육을 써주는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것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을 더 많이 써주면요 훨씬 더 그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턱끝 보톡스입니다.
이 턱끝 보톡스, 아까 요거는 스마일 보톡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턱끝 보톡스가 되는데, 이 턱끝 보톡스는 아까 올린다고 했죠. 그걸 좀 마비를 시켜서 그 올리지 않게끔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처지는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아래쪽 부분은 평평하고 위쪽 부분은 지방이 이렇게 처진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생기는 부분들은요, 푹 꺼지면서 더더욱이나 위에서 계속 처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 경계 부분에 뭔가가 물질이 좀 지지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조금 밀려 올라옴으로 인해서 위에서 처지는 것들을 덜 처지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필러인 겁니다. 그래서 필러를 보통 받으실 때 이거를 채운다는 목적으로 필러 시술을 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움직이거나 말을 할 때 뭔가 어색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 안에 부분에 단순하게 처지지 않게끔 고정한다는 느낌의 필러를 받아주시면 그게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져 있지는 않지만 뭔가 정리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요. 좀 부드러워진 효과가 있습니다. 입 주변이다 보니까 어떤 필러를 쓴다고 해도 너무 강하게 편하게 부자연스럽게 시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시술들은 상당히 소량 적게 부작용이 덜한 방법으로 교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교정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들의 조직들에 되게 콜라겐이 떨어지고 지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들을 해결할 때 스킨 부스터들을 사용하죠.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아주 까는 방법을 써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골골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주베륵 볼륨과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쪽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양을 훨씬 더 늘려준다거나, 요즘 칼슘 스킨 부스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스킨 부스터를 살짝 소량씩 깔아줘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좀 더 잡아주는 방법을 쓰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스킨 부스터들은 필러와는 다르게 한 번에 하는 시술들은 아니고요. 반복함으로써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때까지 계속 유도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세 번의 시술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까지는 해결됐지만 이미 이렇게 떨어서 처진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도 걸 수도 있고요. 수술적인 방법도 할 수 있지만 나 그런 거 싫어, 부담스러워 하시다 이런 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울세라입니다. 자, 울세라는 이렇게 쭉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자체가 리프팅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이런 식으로 리프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울세라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처지는 힘들이 좀 더 풀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방향을 정하고 울세라 시술을 받으면 훨씬 더 그 라인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너무 많이 처졌다든지 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렇게만으로 시술은 안 되고요. 저는 고주파 중에 써마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써마질 여기에 집중해서 하기에는 너무 그런 비용 부담이 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주 여러 번 할 수 있는 시술들을 저는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프스라고 하는 고주파를 입 주변에 상당히 많이 하다 보면 지방이 되게 수축도 되고 피부의 탄력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되게 매끈해지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시술 방법들을 함께 병행을 하면 마리오네트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치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좀 예방을 하는 방법의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처져 있다, 너무 많이 이런 부분들이 생겨 있는 것으로 내가 오늘 이야기한 운동 방법을 하면 이게 싹 없어질 거야, 이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이미 이렇게 마리오네트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런 운동들을 해 나가시다 보면 점점점 그 근육의 힘들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조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진행하는 건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고요. 근육 문제가 아닌 지방과 피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술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 주셔야 훨씬 더 빠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함께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마리오네트가 생긴 분들 중에 입술이 엄청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입술도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술 주변에 이렇게 근육이 동그란 근육이 있거든요. 그 동그란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입술이 있으면 입술 구조 자체가 그 근육의 힘을 딱 받쳐줘서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데, 입술이 이렇게 이제 얇은 분들은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죠. 얇아지면 그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서 주변 조직과의 연관들 때문에 훨씬 더 이 마리오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입술 필러가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필러들이 과하게 모양 만들어주는 그런 필러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힘을 좋게 만들어주는 용의 필러를 사용을 하면 거의 편하지 않고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시술한지도 거의 모르는 그런 상태로 보통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일단 시술들을 같이 고려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꼭
운동, 일주면 운동하시는 것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보니까 너무 많이 쳐졌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술 방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좀 시술을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고 좋아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저는 좋은 거 아니면 얘기 안 하거든요.